예, 반갑습니다. 자, 행복을 나눈 사람, 홍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왜 공부할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큰 틀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대개 보면,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꿈이 너무나 작아져 버리거든요. 인간을 너무 작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단순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학을 가보면, 글쎄 저는 대학 1학년 때 정말 대학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공부를 할까를 조금 더 뒤집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크게 공부하는 이유를 집어주어야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동력이 거기서 생겨서 공부를 잘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매진하게 돼 있거든요. 흔히 우리 이런 이야기들 하죠. 특히 남자들은 되게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한 고등학교 때쯤 지나고 사춘기 이렇게 요즘 워낙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사춘기고 지날 그 무렵에 되게 정말 궁금했던 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태어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왜 태어난지를 모른다는 거는 왜 살아야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보다 좀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데 아버지한테 왜 살아야지, 아버지 왜 살아야지. 물론 저희 아버지는 좀 달랐는데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보면 아버지, 아빠 나 왜 살아야 돼? 왜 태어났어? 왜 살지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막문이 탁 막히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할 거는 왜 살아야지 되는 거 근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하는 공부법은 가장 기초적으로 제일 급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지라고 자식이 묻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도 왜 살아야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되게 할 말이 없으니까 야 똑똑아 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왜 살아야 되지?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 선생이 잘한다고 했으니까 학교 선생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선생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말 학교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새끼들아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니?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되지. 왜 살아야 돼? 왜 묻니? 지금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제가 여지껏 50 후반까지 살면서 제가 왜 살아야지 대한 고민을 물어봤을 때 한 명도 제대로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 고민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버지 나 왜 살아야지 하니까 정말 아버지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무슨 이야기 말씀하시냐면 야 나도 모르겠다. 네가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나 보다. 나도 모르겠지만 너가 한번 고민해볼래? 라고 저한테 고민글을 던져주시더라고요. 이거 대단하거든요. 저는 그때 뭐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감히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고 영역이 넓어지고요. 끊임없이 인간이 왜 사는지를 탐구하게 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제 하고자 하는 일에 흔들림이 가게 되거든요. 자, 이런 걸 다 치고 최소한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공부는 정말로 허약한 기반 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대입 요거 하나로 내가 국한이 되는 아주 작은 존재로 몰락하게 되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아이들과 극심한 경쟁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상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탈피하고 바르게 일러줘야 될 책무가 저희 부모들한테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이런 걸 갖다 치고 제가 생각하는 단상을 책에 적어놓은 거를 제가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제가 쓰는 1분 구지람 책의 2부에 있는 통고공부법의 169쪽에 나와있는 공부하는 이유 세 번째 차트네요. 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데 취직하여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할까? 물론 이러한 이유도 맞지만 공부란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공부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삶의 형태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공부하는 그룹인 양반 그룹과 공부하지 않는 평면 그룹을 보면 500년 동안 약 600년이죠. 한 번도 그들의 위치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많은 밀란이 일어나고 그게 바뀌었다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것이 뭐 단순히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다 나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의 작가는 공부하는 이유를 책에 담긴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생각하는 법을 일러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 더 들어가 가보면 공부를 자체를 즐기는, 다시 말하면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무한 천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은 이미 무한 천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부를 즐겨하고 좋아하게 존재인 것인데 우리가 잘못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쉽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하다가 차를 막혀버려 한 10분 정도 막히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휴대폰을 만지든지 뭘 하든지 조금이라도 뭔가를 창작해내려고 하거든요. 또 하나 있죠. 저 감방에 감옥에 계신 분들, 거기서는 먹고 자는 거 다 해결이 되죠. 자유가 단지 이렇게 좀 제한됐다 뿐인데, 근데 이분들은 그 안에 오히려 더 편한지도 모릅니다. 먹고 자는 거 다 해결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비누를 가지고 조각을 한다든지 밥알을 묻혀서 뭐를 만들어낸다든지 나무를 깎아서 끊임없이 창작을 해내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위대한 천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내는 마중물이 무엇인가 하면 공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위대성을 끄집어내는 장치라고 아이한테 설명해 준다면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성적을 몇 점을 더, 그게 성적을 얼마나 더 내가 쟁취하느냐에 간다면 아이들이 작아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 안에 있는 위대성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공부를 조금 더 가열차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옵니다. 자, 무한의 지혜를 나타내고 끄집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공부입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혼자만의 깊은 사색을 동반하기 때문에 공부라는 매개체가 마중물이 되어 내부에 있는 무한 지혜와 동조하여 무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능력이 나타나고 무한 지혜가 나타날수록 인간의 본질이 무한 풍요이니까 풍요성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무한 지혜를 보지 않고 공부의 지식만 따라갔던 사람들이 뭐요?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남에게 힘들게 하고 자신의 재산을 쌓아놓는 것지만 일순간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허물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나옵니다. 무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시들을 겪고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또 있습니다. 공부란 자신 내부의 무한 능력을 제일 빨리 발현해내는 방법으로 자신감을 되찾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미래를 통찰하는 법을 일깨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가 제일 빨리 자기의 내면에 있는 위대성을 끄집어낸다. 그 위대성을 가지고 사회를 맞춰가고 바꿔 들어가는 작업이 공부인 거예요. 지금 네가 구구단 하나 외우고 글자 하나 깨우치고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이 성적을 잘 맞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적도 잘 맞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위대성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너가 어느 한 곳에 가서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직업에 공부를 한다라고 당위성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명분을 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막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또 이렇게 됐고요.
자, 또 봅시다. 근데 여기 나오네요. 지금의 공부는 뭐예요? 통찰력을 기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돈을 버는 도구, 성공의 수단으로 공부의 폭과 질이 너무 좁아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너의 위대성을 끄집어내는 거다. 지금 네가 조금 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의 위대성이 나와서 그 위대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만큼 너도 더 위대해지고 너가 삶도 풍요해지고 너의 위대성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된단다라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작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국가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죠. 물론 이 이면에 있는데 지금은 이것까지 보지 않아요. 사실은 단순히 성적 좋은 것만 뽑는데 그러면 또 더 작게 들어가서 왜 공부 성적이 높은 아이를 뽑을까를 한번 봐야지 돼요. 물론 우리는 성적이 좋으면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똑똑한 건 인간은 다 무한 천재예요. 그러지 않아도 다 천재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을 봐서 고득점인 아이를 뽑는 이유는 일단 고득점에 가 있는 아이들은 성실합니다. 성실해요. 왠가 하면 공부 습관이 몸에 익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노력하는 성실성이 성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을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 보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많은 시험을 보죠.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를 어떤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이번에 목표치가 안 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피드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피드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또 다른 공부의 형태를 만들어 가거든요.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일단 성실하다. 그 다음에 정리 정도를 나름의 잘해요. 뭐 오답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실수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거 만든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에 또다시 도전을 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게 이 아이들한테 체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기업이나 기업체는 다양성에 그 다음에 인기응변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어떤 사고 났을 때 인기응변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목표치를 두고 일단 도전을 해요. 그 다음에 실패를 하면 왜 실패를 했는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서 다시 재도전을 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물론 성적을 잘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맞게 되는지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 성적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네가 살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만날 거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 엄마 아빠도 정말로 지금도 두렵고 숱한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성적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두고 도전을 하고 실패하고 피드백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해결점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내가 입론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너도 그것을 터득해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요 공부를 자유롭게 흥미롭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는 거예요. 왠가 하면 문제 해결 능력과 문제 취합 능력, 그 다음에 해결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힘, 피드백을 하고 통찰력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공부하는 이유예요. 공부하는 이유 제일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위대성을 끄집어내는 마중물이었다. 자, 그러고 매일 공부하면 위대성이 나오는 만큼 자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좋아진다. 좋아지는 만큼 더 풍요로워진다. 왜? 무한 천재는 무한 풍요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널리 다른 사람을 이롭게까지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너의 위대성을 끄집어내는 가장 빠른 길이 공부하는 자유. 돈 잘 벌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위대성이 나오는 만큼, 위대성을 끄집어내는 만큼, 공부해서 위대성을 끄집어내는 만큼 돈은 저절로 따라온단다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기 위한 공부를 되어버리면 위대한 아이들을 작게 보니까 아이들 위대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작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회를 널리 이렇게 할 아이가 바로 너란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 공부하는 가장 첫째 이유. 너의 의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네가 공부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단다라고 여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성적을 보는 이유, 그 다음에 성적을 고득점을 그 대기업이나 너가 하는 이유들은 물론 안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만 어떠한 목표치를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전해보고 실패한다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시험 때마다 내가 길러가는 거란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아이들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작게 성적 하나 공부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 하나 가지고 아니라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나오고요. 이 안에 있는 이미 통찰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그렇다면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아이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마약시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피드백하는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도전하고 마약시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기분 나빠했을 때 그때 그것을 내가 도전하고 방법을 바꿔서 했는 것이 나는 한 번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성적이 좋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러면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거기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겨가는 모든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것이 바로 나란다라고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성적이 좋은 아이들 보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성실성을 본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이 회사, 이 국가를 끌어갈 앞으로 다양한 문제에서 인기응변으로 이것을 바르게 끌어갈 아이를 어디서 본다? 공부해서 학교에서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쉽겠죠? 자, 이것이 아이를 천재를 키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것이 이제 공부하기 위한 통공공부법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할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 공부 습관이 잘 안 되죠. 하루 만에 책상에 오랜 시간 앉아있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통공공부 준비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권법, 통과법에 대해서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 한사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